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선거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voter integrity, 그러니까 그 공명선거를 위한 그 선거법 개정. 그 이제 선두주자가 조지아입니다. 조지아가 화끈해요. 이거를 한 조지아는 이제 그 연방 그 주 의원이 아니라 그 페이가 뭐 거의 없든지 뭐 그 아주 작아요. 그 파타임 페이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비정규직 페이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주의 그 카운티에 무슨 그 카운티의 검사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이 그 카운티 의사결정자들, 예를 들어서 뭐 한 카운티에 조지아는 그 의사결정자들, 카운티 행정관들이 커미셔너가 한 8명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해 가지고 당신이 연방의회 나가, 아니 주위에 나가, 그래서 보내는 그런 방식의 모양이에요. 그 주위에 그 나간 사람이 총대를 메고서 이걸 화끈한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운티에서 이제 좌빨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이 카운티 행정관들이 골 아프거든. 그러니까 4명이 모여가지고 당신 그만둬. 그러니까 저희 9년 동안 이때까지 잘 봉직했습니다. 그만두라 그러시면 저 깨끗이 그만두겠습니다. 저 아무 저거 없습니다. 그러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 아무 불만 없습니다. 이러고서 깨끗하게 그만뒀어요. 사람이 깔끔하기도 한 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좀 다르게 보자면은 앞으로 공화당 쪽은 정치 커리어가 쫙 열려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제안해서 주동한 이 조지아 지금 선거법이 통과되게 생겼는데, 통과되면 이 사람은 조지아의 연방 하원 의원에 바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또는 연방 조지아 내는 중간 선거에도 다른 주 단위의 선출직 선거에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선거 국면에 바로 얼마 있으면 들어가는데 몇 번 비정규적으로 몇 번 받지도 못하고 골 아픈 주 의원 내가 잠깐 그만두면 어때? 이러고서 그만뒀을 수 있어요, 이게. 갈 길이 열려져 있으니까 뭐 미련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크레딧, 자기가 뭘 성취했다는 게 명확하면 얼마든지 정치적 커리어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아까 라마이어 그 전투적인 목사님을 연방 상원의원에 풀린이 나서서 밀어버리잖아요. 즉 칸댄스 오웬스를 의회로 내보내자. 그 흑인 말 아주 똑똑하게 하는 보수 청년. 그런 움직임도 있고 지금 저기는 막 넘칩니다. 지금 에너지가. 자, 이제 이 조지아 이 선거법 개정안, 아시지만 미국은 이제 상원 하원 간에 약간 개정안이 달라서 법률안이 달라서 서로 빙퐁 치면서 조정이 되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안에 이제 4가지는 상하원 공통 항목입니다. 일단 신분증을 사진 있는 거 사용해라. 그 다음에 우편투표 모든 사람한테 발송해서 우편투표 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우편투표 해야 될 사람들한테 제한되게 발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부재자 투표지를 가지고 오는 경우, 미국은 이제 우편투표를 보내놓으면 주에 따라서 우편으로 반드시 반송해야 되는 주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는 우편투표지를 그 대리 수령해서 모아서 갖다가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리로 모으는 거, 이걸 하베스팅이라 하는데 이게 부정선거의 아주 온상이에요. 표거래를 거기서 하거든요. 저기 이모님 표 받으셨죠? 예, 거기 이번에 들으니까 이 사람이 좋대요. 좀 찍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아, 난 눈도 잘 안 보여. 당신이 좀 표기에 좀 해. 그러면 표기하고 여기 서명하셔야 되는데 그거 한 김에 당신이 서명도 좀 해. 서명도 하고 그리고 딱 해서 이제 딱 집어넣고 가면서 이모님 그래도 소고기라도 한 500g 사서 드세요 하고 띡 20불짜리 50불 이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베스팅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부재자 투표지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제한, 하베스팅 제한하겠다는 거죠. 4번째 항목은 뭐냐면 참관인들에게 선거 전체 과정에 대한 완벽한 참관을 보장하는 것. 우리 선관위 좀 잘 들어야 돼요. 이 공통 항목이 4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원 안에는 있는데 상원 안에는 없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페이스북이 만든 재단이 돈을 그때
무지막지하게 찔렀거든요. 지난 선거에서. 이런 좌빨 거대 재단에 목돈 기부를 금지하는 조항이 하원에는 있는데 상원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편 투표 수거함 숫자를 제한하는 것. 이걸 드롭박스라 그러거든요. 우편 투표를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만 특별한 함에 가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편함이라는 거는 흔하지가 않고 미국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집 거기에다가 놓잖아요. 자기 우편 수거함에 우편을 넣으면 되는데 이 투표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뭐 그 시즌이 되면 이 드롭박스가 쫙 지역에 깔리고 거기에다 갖다 넣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 숫자를 제한하는 것. 관리가 힘드니까. 그런 두 가지 항목은 하원에는 있는데 상원에는 없습니다. 또 거꾸로 하원에는 없는데 상원에만 있는 조항이 4개가 됩니다. 하나는 우편 부재자 투표의 유효 사유를 법률에 적시한다. 즉 우편 부재자 투표 뭐뭐뭐뭐 등 기타 및 기타에 해당하면 예를 들어 주지사가 정하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기타를 없애버린 거예요. 적시된 항목만 가지고 부재자 투표에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권자 자동 등록 금지. 예를 들어서 뭐 유권자 명부를 원래는 나 유권자입니다 하고 미리 가서 등록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그게 원래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뭐 투표일에 안 오른다는 등 뭐 투표 의지를 꺾는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이제 좌빨들이 나서 가지고 그거 우편 저기 뭐죠? 운전면허 그 등록할 때 있던 그 등록 DB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권자 DB로 바로 만들면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동 등록이죠. 이거 금지. 그다음에 투표지는 반드시 보안 용지에 인쇄할 것. 마지막으로 유권자 투표자 명부의 정확성 검증 절차를 의무화할 것. 그러니까 투표가 끝나고 나서 유권자 명부가 정확했냐, 투표자 명부가 정확했냐, 이걸 의무화할 것. 이게 이제 화끈한 조지아 선거법 개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항목으로 보면은 지금 한 중요 항목이 한 10개 있는데 그중에 4개는 상원에 공통으로 있고 2개는 하원에는 있지만 상원에는 없고 또 나머지 4개는 하원에는 없고 상원에만 있고 그러면 이제 공통으로 있는 항목은 다 통과될 거고요. 서로 조정하면서 조정을 통과할 거고 이제 나머지 6개 항목은 이제 상원 간에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겠죠. 그러나 이 4개만 해도 이거 상당히 강력한 선거법인데 조지아가 지금 예측이 뭐냐면 조지아가 선두주자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다른 주들이 이걸 쫙 따라서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네, 아주 훌륭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4.7 보궐선거 제가 뭐 거의 국내는 잘 안 하는데 이게 맛이 나야 하죠. 맛이 나야. 제가 오늘 참 어이없이 한번 웃었어요. 낮에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친구들이 아닌데 지금 상황을 서울 오세훈과 안철수 상황을 캐삭방과 간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캐삭방이 뭐야? 그랬더니 온라인에서 이게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으면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이거 겨뤄가지고 지는 사람은 캐릭터를 삭제하자.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인간이. 가상 인간이. 오세훈은 캐삭방이었다 이거예요. 자기 몇 년도죠? 2010 몇 년도죠? 무상급식 내걸고서 무상급식에 지면은 시장직 내놓겠다고. 그래가지고 박원순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캐릭터 삭제하겠다고 한 사람 아니냐 이거지. 요번에도 무슨 직을 걸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뻑하면 직 거는 게 취미야. 도박 중독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직이 네 재산이냐 이거지. 공직인데. 선출직 공직인데 네가 함부로 걸고 말고 할 자격이 있냐 이거요. 고시를 보고 된 공직도 우리가 하다못해 회사도
함부로 사표를 못 쓰잖아요. 도리가 있으면. 왜냐면 그동안 사람이 비게 되고 또 자기가 관리해온 자기 후배들, 또 관계 맺어온 자기 동료들, 그다음에 관계 맺어온 고객사들, 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회사도 그 사람이 함부로 나대면 안 되거든요. 자리가 높아질수록. 근데 이건 공무원, 저기 뭐 고시본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미 공무원으로 고시를 봤다는 얘기는 자기가 공직을 해서 공복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 아니에요. 좀 수틀린다고 바로 그만두고 나가고 이래가지고 그 인간이 되겠어요? 이게 선출직은 더 그렇잖아요. 한 번씩 선거할 때마다 뭐 수백억씩 드는데 서울 같으면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막 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이거 도박 중독증이냐? 그리고 그 자리가 네 거냐? 네 호주머니에 있는 네 재산이냐? 등기부등본도 있냐? 그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세훈에 대해서는 뭐 간제비 안철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제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네터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서울시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그때 60만 명인가 80만 명이 주민투표 발의를 해서 생긴 주민투표입니다. 그거를 발의를 주도한 분은 기독교 장로님이세요. 그 기독교 장로 인맥을 널리 갖고 계시는 아주 인덕 있는 그 기독교 장로 인맥에서는 그런 그 분이 발의 조직을 주도를 해서 그 60만 명, 80만 명을 모아내셨어요. 그때가 이제 MB 정부 때죠. 그래서 저가 이제 그거를 좀 깊게 관계를 했었기 때문에 좀 알아요. 근데 예를 들면 자 누가 이렇게 서명을 해오잖아요. 뭐 연락처 있고 주소 있고 뭐 이름 있고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이 서명이 글씨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만드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원 한 건에 한 100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면 이건 1,000원, 2,000원 듭니다. 60만 명을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은 적게 잡았을 때 6천만 원 들고요. 전화해서 확인한다 그러면 확인까지 6억 정도 듭니다. 그게. 그런데 오세훈이 나서서 지인들을 연락을 해서 주민 청구 본부에 기부를 하도록 어레인지해 준 게 단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억지로 만든 전체 운영자금 5천인가 6천만 원 갖고 그거를 일을 해냈어요. 그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못 남기니까 막판에 가서 어쩔 수가 없어서 복사기 임대해 놓고 그냥 복사를 한 거예요. 데이터로 안 남고 복사 용지로 남아버렸어요. 그 명단이. 그래서 썩어버렸죠. 그 명단. 지금 자기 일 아니에요. 유의미한 일이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서서 이건 이런 주민 분위기만 잡아주면 뭐 꼭 돈을 만들어서 돈가방을 갖다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몇 억은 모아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인데 신경을 안 써. 거기까지도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제가 정말 오세훈에 대해서 저 황당하다. 오세훈 씨 이거 듣고 사실이 아니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황당하다로 느낀 건 뭐냐면 오세훈의 오른팔이었다는 사람이 나중에 말을 이렇게 하는 말본세를 보니까 딱 뭐라고 말을 하냐. 그 기독교 쪽에서 다 알아서 이겨주기로 해서 자기는 직을 걸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날강도 같은 심보래? 오세훈 씨, 이거 사실이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할 게 있으면 당신이 말할 게 있으면 증거를 내놔.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자기가 돈은 못 줬어도 자기 아는 사람 동원해서 자원봉사를 예를 들어서 300일을 메꿔줬다. 하루에 20명씩 15일을 가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면 나 본인, 오세훈 본인, 내
아내, 내 자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증거를 내놓든지 아니면 나는 정치자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관계할 바는 못 되지만 독지가들 만났을 때마다 아 거기 참 돈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기회 되면 좀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내가 해서 거기 나중에 전에 듣기로 한 7, 8천만 원 최소한 갔다 라는 얘기를 하든지 자 돈을 만드는 거를 옆에서 바람도 안 잡아줘 가서 몸빵도 안 해 그래 놓고 남들이 다 한 줄 알고 나는 시장제 걸었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했는지 과연 자, 이런 자가 서울시장 후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오세훈 한번 쥐어팰 뻔했어요. 그 무렵인데 만나니까 반갑다고 악수를 하는데 이 검지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을 긁어. 이거 남자가 여자 혹은 여자가 남자한테 할 때는 이제 꼬리치는 거거든요. 같이 동침하자고. 근데 남자가 남자한테 할 때는 미국 같으면 이게 저기 그 호모끼리 사인이라고요. 같이 자자고. 그 내가 순간적으로 야 이 개땡땡아 내가 호모냐 하고서 팔 뻔했어요 그때. 저 예민한 사람이니까. 오세훈 씨 이건 내가 겪은 일이니까 난 주장하는 거고 당신이 만약에 안 그러면 당신은 나는 절대로 그 무렵에 남과 악수할 때 요 검지손가락으로 상대방 손바닥 긁는 그런 버르장머리가 없었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을 하세요. 내가 출연시켜줄게. 나 그래서 오세훈이 호모인 줄 알았다니까 그때. 호모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행동하냐 이거지. 그런 쌍스러운 행동을. 호모끼리는 그게 안 쌍스러운 행동인지 몰라도 저 같은 헤테로한테는 황당한 행동이거든요. 이게 모욕이거든. 이게 어디서 들이대? 이게 그러면 안철수는 낫냐? 이거 기회주의 끝판왕 아니에요. 요리조리 하면서 어디 가서 양지 있는 것 같으면 거기 얼른 가서 이렇게 궁뎅이 걸치고 앉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벼 뜨는 것 같으면 거기 가서 궁뎅이 걸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안철수 씨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장 나온다니까 주식 가격 많이 올랐습니까? 안철수 옛날에 저기 대통령 선거 나온다 그래가지고 연봉 1억 5천 막 2억씩 하는 그 고급 인재들이 열광해가지고 제 후배들 중에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그때 있던 그 어디야 저기 종로 1가인가 뭐 안국동에 있는 사무실 다니다가 나중에 황돼가지고 다시 직장 구한다고 아내하고 집안 식구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울고 다닌 친구들 제가 몇 명 알거든요. 내가 안철수 씨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요. 당신 돈 많다며 정치한다고 하면서 주식 많이 띄웠다며 오케이. 그래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당신은 얼마 태웠는데 100억 태웠어? 200억 태웠어? 300억 태웠어? 아주 얄미워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서울시장 나오신다니까 주식 가격 많이 올랐습니까 이번엔? 자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누가 덜 미운가예요. 누가 더 미운가. 게임이 정말 밥맛이 없죠. 그러나 보궐선거 자체에 정당도 마음에 안 들어 후보도 마음에 안 들어 투표는 하러 가겠는데 가면 기권할 것 같아. 기권표 던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선거 제도 자체는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고요. 선거 한 번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 모집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면 뭐 제가 직접 나서면 안 될 거고 이제 이 캠페인은 클린선거 시민행동에 하는 거니까 클린선거 시민행동에 나서서 이 정당 또 후보 측의 그 추천 그 참관인 사무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레인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 그 선거제도는 그 맨 위에 데이터베이스를 모시고 삽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뭐가 돌아가는지. 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영과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믿고서 가는 거예요. 선관위가 그거를 잘 운영할 것이다 라는 선관위의 절대적 직업적 정직성을 믿고 가는 거예요. 또 작년을 만약에 예로 든다면은 그것을
국가 전산센터로부터 빼내갖고 미국이 주장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업이라고 하는 화웨이가 만든 통신 보호 장비로 방화벽으로 둘러싸놓고 했으니까 우리는 선관위와 중국 인민해방군 혹은 화웨이의 선의를 믿고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투표가 우리가 이 서버에서 출발해서 서버로 끝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제가 장담하는 거 아닙니다. 만에 하나 가짜표를 왕창 만들어서 수만 표를 만들어서 부어넣으면 서버에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투표 안 한 사람이 투표한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둔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참여자 참여자에 신청하시는 분은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투표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시고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걸 전에 하면 또 위법이 돼요. 끝난 다음에 지인분들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시라도 투표 못하신 분이 있나 뒤져내서 그분을 설득해서 손을 잡고 같이 내 투표 확인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선관위에 묻는 거죠. 나 투표했어? 안 했어? 했으면은 언제 어디서 했어? 그래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또 이 캠페인을 한다는 거를 상대방한테 알려줌으로써 잠재적 범죄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런 잠재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불쌍한 인생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대량의 표 물타기 부정은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적입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정말 중요한 목적은 우리끼리 알고 뭉치고 모인다는 게, 네트워크가 짜인다는 게 중요하죠. 이 두 개의 캠페인은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것이고요. 저희 그 리솔 리버티연대 그리고 저희 국자연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는 클린선거 시민행동에 참여하는 그 참여단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이거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투자에 참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10분짜리 비교적 정갈하게 만든 동영상이 있으니까 긴 말은 안 합니다. 동영상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번역, 편집, 설명으로 이루어진 자막을 붙이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주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사업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이것이 충분히 서비스가 성숙할 때까지 들어갈 비용이 10억을 안 넘을 거라고 보는데 사업은 전 세계 지금 현재 기준 전 세계 35억대 휴대폰. 그러니까 한국 사업이 아니에요. 한국만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서비스 운영비는 이게 비디오를 다루는데 비디오는 아이프레임이라는 방식으로 유튜브나 데일리모션이나 비메오나 럼블이나 이런 데서 거기서 쏴주는 거고요. 동영상은 이 동영상을 쏴주기 위한 쏴준다는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스트리밍이라 그러는데 쏴주기 위한 서버 비용, 전송 비용은 제3자가 지는 거예요. 프리오 서비스인데도 프리오는 뭐냐? 동영상에 딱 붙어 있는 자막을 운영해 주는데 그러면 한쪽은 제3자가 동영상을 쏘고 있고 그 동영상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 자막은 저희 서버가 쏘고 있는 거예요. 프리오 서버가. 근데 둘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진행해. 특별한 기술이죠. 그게 특허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파일럿 단계고요. 이번에 이제 6만 5천 주, 6만 5천 원에 1만 5천 주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 영상을 직접 보세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겠다고 이미 연락을 해오셨고 아직 룸이 좀 있으니까 한번 차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연락 주시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 저녁이나 모레부터는 바로 연락 주신 분들께 한 10페이지에 달하는 정식 그 투자 설명서가 나갑니다. 사업 설명 영상 링크는 여기 세뇌 탈출에 걸려 있고요. 프리오 사이트에도 걸려 있어요. www.frio.com/v1입니다. 자, 프리오 벤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